승부식 주력 레인저스 승리가 잘 들어왔는데 저는 리옹이 사고를 쳐서 두 개 조합 배팅도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똥배 사고는 언제나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번 승무패 8회차는 정말 매치들이 까다롭습니다. 공짜 경기로 주는 매치가 한두 경기 정도뿐이기에 여러분들께서 납득하기 힘든 선택지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신 있는 선택과 변형으로 1등을 찍어내시기를 기원하며 초안 프리뷰로 작성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제1경기는 헤타페와 세비야의 만남입니다. 코파 일정에서 이기는 맛을 봐서 그런지 리그에서도 승승장구하며 최근 5경기 무패 행진을 하고 있는 헤타페입니다. 우체가 센터 포지션에서 감을 잡아가며 관여를 잘해주는 것이 영향이 컸는데 이번 세비야와의 홈경기도 승점 획득을 원하는 헤타페입니다. 하지만 루케바키오 한 명으로 게임을 한다고 봐야 하는 세비야의 저력은 그 한 명으로 위협적이고 이번 경기도 헤타페 원정이라면 세비야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헤타페가 2025년 무패 행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기입니다. 확실히 리그 23점의 승점 중 15점을 홈에서 얻으며 헤타페다운 3승 6무의 성적이 기반이 되었는데 이번 경기도 어쩌면 그 무승부를 감당해야 할 경기인 것 같습니다. 소시에다드를 대파하기는 했으나 이번 경기 세비야의 공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루케바키오가 이끄는 공격은 박스한 기회 창출을 계속 노리다 보니 아무리 원정에 왔다지만 세비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선택지를 좁힐 수 있는 것은 세비야가 헤타페 원정 6경기에서 최근 5승 1패를 기록한 세비야의 기세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헤타페의 승무로 선택지를 좁힐 수 있는 이번 경기이지만 저로서는 최근 원정 11경기 무득점은 레가네스 원정 단 한 번뿐이었던 세비야의 저력을 무시할 수 없고 이번 경기 무승부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이지만 무패로 접근을 통해 첫 경기의 적중을 목표로 투자를 해보게 됩니다. 제2경기는 본머스와 리버풀의 만남입니다. 노팅엄의 무패 행진을 끊어버리는 폭격으로 홈에서 대승을 거둔 본머스입니다. 이미 홈에서 아스널과 맨시티를 잡아내며 시즌 초반 컨텐더 폭격기로 악명을 떨친 본머스인데 이번에는 리그 1위의 리버풀을 잡아내고자 합니다. 클루이베르트의 최근 엄청난 슛 감각 속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본머스인데 리버풀은 이번 경기를 대비하며 PSV 원정의 주전들을 아예 로스터 제외를 하며 휴식에 집중했습니다. 이 경기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할 경기입니다. 슬롯 감독이 이번 리그를 대비하며 과감한 로테이션으로 챔스 일정을 마무리했고 해당 경기에는 주전 선수들이 모두 로스터 제외로 동행조차 하지 않으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본머스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홈에서 아스널과 맨시티를 꺾으며 시즌 초반 저력을 보였던 본머스이고 최근에는 11경기 무패 행진으로 7승 3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날과 함께 에바니우송의 이탈로 공격이 약해질까 우려했으나 정작 본머스는 클루베르트와 와타라의 활약으로 기세를 뚫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안필드가 아니라 본머스의 홈이라면 리버풀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전력대로 본다면 어차피 1등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를 해서라도 이변을 노려보며 승무의 구매를 가져가 보게 됩니다. 제3경기는 에버턴과 레스터시티의 만남입니다. 먼저 에버턴은 모예스 감독이 2연승을 거두면서 자신의 색깔을 에버턴에 다시 입히고 있고 이번 홈에서 경기 또한 레스터를 상대로 한다면 공격에서 성과를 내고 싶을 경기입니다. 하지만 레스터는 토트넘을 잡고 반니스텔로이 감독이 굴욕적 7연패를 끊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에버턴과 레스터시티의 만남이 이번 시즌 첫 3연승을 에버턴이 기록하고 마무리될지 궁금해집니다. 이 경기 또한 도박수를 둬야 하는 경기입니다. 이미 에버턴에게 너무 낮은 배당이 책정되었고 이번 시즌 첫 연승을 거둔 에버턴에게 3연승을 기대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레스터라고 하지만 공격에서 맥닐이 빠진 상황에 똑같이 칼버트 르윈과 은디아이의 활약으로 레스터를 끌어내릴 것이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레스터에게 지난 프리미어리그 맞대결 8경기에서 3승 3무 1패로 한 번밖에 진 적이 없는 전적이 레스터의 연승을 기대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레스터의 마지막 프리미어리그 연승이 2022년 11월 구디슨 파크에서 에버턴에게 거둔 연승이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최대 기대치가 1대1 정도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여전히 약한 레스터의 수비는 에버턴이 무득점을 할 것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조금은 과감하게 1대1 정도를 고려하며 무의 구매를 노려봅니다. 제4경기는 입스위치와 사우샘프턴의 만남입니다. 승격팀 두 팀 간의 만남으로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나란히 3연패에 빠져 있는데 사우샘프턴은 역대 최악의 클럽의 이름을 올리기 직전이고 지금 얻은 승점 6점은 정말 PL 역시에서도 두 번째로 최악의 성적에 이미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경기는 승격팀 간의 정말 양보 없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사우샘프턴은 강등이 거의 확정적이라 봐야 하지만 동기부여는 분명히 있습니다.
유리치 감독이 부임하고 리그 6연패를 당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지휘봉을 잡고 두 번째로 가장 긴 연패를 기록한 감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굴욕은 피하고 싶은 유리치 감독의 입장에서 이번 경기가 가장 좋은 연패 탈출 기회입니다. 분명 입스위치가 강팀을 상대한 것은 맞지만 최근 기세가 많이 죽었습니다. 오히려 사우샘프턴은 유리치 감독 부임 후 수비가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그새 쏙 들어가고 말았으나 적어도 득점을 하면서 최근 3경기 연속 원정에서도 클린시트를 피해왔습니다. 입스위치도 델롭의 피지컬은 절대 무시할 수는 없고 압박을 가하는 강도도 강하지만 이번 경기에 사우샘프턴은 무조건 패를 피하기 위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무패로 잡고 싶지만 조금은 과감하게 1등 독식을 노리며 패로 도전해봅니다. 제5경기는 뉴캐슬과 풀럼의 만남입니다. 본머스전의 연승이 끊어졌지만 다시 반등시키며 홈으로 돌아온 뉴캐슬입니다. 풀럼은 메뉴전 답답한 공격에 결국 패배를 당하고 말았는데 홈에서 풀럼이 뉴캐슬을 가지고 놀던 그 경기력을 살려 리그 더블을 기록할 수 있을지 지켜보게 됩니다. 물론 홈에서 뉴캐슬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기는 경기를 직접 본 사람으로서 뉴캐슬의 손이 잘 가지는 않는 경기입니다. 물론 해당 기간 동안 뉴캐슬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서 방황하고 있었고 풀럼 원정에서 그 경기력은 최악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의 뉴캐슬은 다르다 보니 설마 풀럼에게 시즌 더블을 당할까 생각하게 만듭니다. 홈에서 뉴캐슬을 잡을 당시 풀럼은 정말로 이워비와 로우가 미친 캐리를 했던 경기였고 그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는 뉴캐슬이 한심해 보였다만 지금은 이삭과 고든이 더 날아다니고 있는 상황에 뉴캐슬의 승리를 의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필 메뉴전 풀럼의 경기력까지 지켜본 상황에 이번 경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쏘가본다는 심정으로 뉴캐슬의 승으로 구매를 합니다. 제6경기는 인비아레알과 바야돌리드의 만남입니다. 정말 이번 회차에 몇 경기 없는 공짜 경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비아레알의 구매율은 오후 3시 기준 8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진짜 독식 1등을 원하신다면 이 경기를 무패로 접근하셔야 하는데 이번 시즌 홈 전 경기 득점 중인 비아레알과 리그 최악의 골득실을 보여주는 바야돌리드 보라돌이들은 격차가 너무 커 보입니다. 이 경기는 조금 쉽게 접근해야 합니다. 말이 거칠어질 정도로 좋지 못합니다. 상대가 하다못해 에스파뇰이나 발렌시아였다면 고민이라도 했을 경기입니다. 하지만 바야돌리드가 상대라면 홈 비아레알은 지면 안 됩니다. 원정 1승 9패의 10경기 동안 실점만 27실점으로 독보적인 원정 득실마진 최악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홈에서 승률이 최근 10경기 단 2승밖에 안 되는 비아레알이지만 이번 경기마저 진다면 정말 용납할 수 없을 것이며 모레노의 활약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의심을 완전히 떨칠 수도 있겠으나 이번 경기는 3부 리그 따위에게도 코파 패배를 할 만큼 취약한 비아레알의 손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경기입니다. 승부식에서 핸디슨까지 노려보는 이 경기는 당연 승에 구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7경기는 울버햄프턴과 아스톤빌라의 만남입니다. 울버는 지난 아스널과의 경기에 퇴장으로 먼저 유리한 고지를 잡았지만 고메즈가 나란히 퇴장당하며 10대 10의 싸움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홈에서 페레이라 감독이 다시 반등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경기에서 챔스 8강 진출에 진심펀치를 날리고 온 아스톤빌라의 체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용한 운영이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물론 부상자 명단이 예사롭지는 않은데 쿠냐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이 경기는 이변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사실 울버햄턴이 페레이라 감독 체제에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부상으로 머리가 아프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징계로 고메즈도 나오지 못하고 레미나와 라르센까지 결장하다 보니 쿠냐의 어깨가 더 무거운 경기입니다. 하지만 아스톤빌라의 원정 경기력은 너무 편차가 큽니다. 어쩌면 물오른 와킨스를 두려워해야 할 수 있으나 최근 빠듯한 일정에 체력적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리그에서 갈 길 바쁜 에메리 감독의 심정도 이해는 가지만 이미 최근 챔스 이후의 경기에서 1승 3무 3패로 승리가 한 번뿐이었습니다. 울버햄턴 원정에서도 지난 7년 동안 단 한 번의 승리밖에 없었기에 이번 경기는 쿠냐의 한 방을 믿어보며 승점 획득을 노리게 될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과감하게 승부로 접근을 노려봅니다. 제8경기는 AT 마드리드와 마요르카의 만남입니다. 리그 2연패와 각 대회 연패까지 4연패에 빠진 마요르카의 AT 원정입니다. AT는 잘츠부르크를 이르게 리그하며 주전 체력 관리까지 해주며 돌아온 홈 경기이고 지난 리그에서 부진으로 1위 레알과 격차가 벌어졌다 보니 이를 좁히기 위한 승리를 노리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이 경기는 슈퍼컵과 코파까지 내리진 후 리그 2연패에 빠진 마요르카의 승리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연 마요르카가 버티기에 성공하면서 승점 1점이라도 챙겨갈 것인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2025년 4연패를 하는 동안 골을 하나도 넣지 못한 마요르카의 경기를 보셨다면 이번 경기도 조금은 쉽게 접근하게 만듭니다. AT 마드리드가 여유로운 승리를 하면서 그리즈만과 알바레즈를 일찍이 챔스 원정 경기에 교체를 해주었고
소로스도 부상 복귀를 해서 알바레즈와 교체에 뛰기도 했습니다. 데파울의 부상이 거슬리지만 갤러거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이번 경기 승리에 방해되는 어떤 장애 요소는 찾을 수 없는 AT의 홈 경기입니다. 승으로 구매를 합니다. 제9경기는 브렌트퍼드와 토트넘의 만남입니다. 팰리스 원정에서 런던 더비 5경기 무승의 기록을 다시 깼습니다. 가장 최근 런던 더비 승리도 팰리스였는데 지난 승리는 정말 오랜만에 세러스트에서의 승리기도 했기에 대해 이변이었습니다. 토트넘을 만나는 브렌트퍼드는 기세를 이어가고 싶은데 토트넘도 손흥민의 활약과 선수 기용을 돌려가며 이번 경기를 준비했고 반더벤의 복귀로 수비가 조금 더 괜찮아질지 기대를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정말 잘 생각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이미 토트넘에게는 역배당이 책정되었습니다. 지난 유로파 경기에서 반더벤의 복귀가 이뤄지면서 수비의 안정감이 조금 더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했지만 메디슨이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당장 손흥민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브렌트포드 원정은 언제나 답을 찾지 못했던 토트넘입니다. 지난 25년간 브렌트퍼드와는 원정에서 컵대회 한 차례 포함 4번 만났던 토트넘이고 해당 경기는 모두 무승부였습니다. 이번 경기도 유로파 원정 피로도는 관리를 했다지만 생각을 해야 하고 브렌트포드가 홈 5경기 1무사패를 하는 과정에서 만난 팀들이 상위권 팀들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브렌트퍼드는 위사와 은베우모의 시그니처 움직임 속에 수비가 고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승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제10경기는 맨유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만남입니다. 맨유는 유로파 보약을 먹고 리그까지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견고한 팰리스에게 이미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당했고 워낙 팰리스를 상대로 최근 약했던 맨유였기에 아무리 올드 트래포드의 경기라고는 하지만 방심할 수 없습니다. 팰리스도 실제 지난 경기 비로 인해 터치가 정교하지 못했고 PK 재축으로 흐름이 결국 넘어가며 무패 행진이 깨졌는데 이번 경기는 내재의 발끝이 날카롭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 경기는 맨유에게 정배당이 나왔지만 절대 맨유를 고평가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팰리스는 맨유에게 이미 9월 0대0의 무승부를 홈에서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이뿐만 아니라 최근 리그에서는 맨유와 맞대결 6경기에서 단 1패뿐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세만 보더라도 팰리스와 맨유의 차이는 수비에서 나타납니다. 맨유는 디알로의 공격이 가장 핵심이 되면서 페르난데스의 조율이 있는데 팰리스는 내재의 조율 속에 마테타와 사르가 제 역할을 다해주면서 충분히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는 비 속에서 이뤄지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번 주말 맨체스터에는 비 소식이 없는 만큼 어쩌면 맨유는 체력 부담과 함께 팰리스의 수비를 뚫는데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패로 도전해보는 경기입니다. 제11경기는 발렌시아와 셀타비고의 만남입니다. 리그 4경기 무패 행진으로 달려가고 있었으나 바르샤에 시원하게 깨진 발렌시아입니다. 아스파스가 빠지고 결정력이 확실히 떨어진 셀타비고는 듀란을 내세워 이번 경기 노려보는데 발렌시아에게 최대 변수가 생긴 이번 경기입니다. 바로 듀로의 출장 여부가 그 요소일 것입니다. 이 경기는 발렌시아가 확실한 홈에서의 지배력을 보여줘야 하는 경기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무려 지난 홈에서 셀타비고와 맞대결 30경기 표본에서 20승 8무이패로 압도적 승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셀타비고는 메스텔라 원정 5경기 연속으로 무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행보를 본다면 셀타비고가 또다시 무득점을 할 것인지를 의심하게 만들기는 하는데 만일 셀타가 골을 넣을 수 있다면 1대1 가능성은 꽤나 높습니다. 발렌시아도 사실 초비상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지금 이 경기는 승무 2가지 선택지를 모두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듀로의 부상 결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 부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일 듀로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발렌시아도 빈수레입니다. 역사적으로 셀타의 이변은 바라기 어렵지만 선택지는 승무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제12경기는 아스널과 맨시티의 만남입니다. 이번 주말 최고의 극장 경기입니다. 라야의 부상 여부를 살펴야 하는 아스널이고 사카가 없는 체제에서 맨시티와 다시 맞붙는다만 맨시티는 마르무시의 영입과 최근 반등으로 다시 기세가 올라있기에 이번 아스널과 경기는 양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에메레이츠 원정에서 1대0 패배를 당한 맨시티이지만 이전까지 연승을 계속하고 있었기에 양팀의 차이가 수비에서 나온다면 공격에서 더 날카로워질 수 있는지 그 여부가 마르무시의 합류로 달라질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이 경기는 맨시티에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무시의 합류로 맨시티의 공격은 더 단단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데브라이너의 체력 부담을 잡아줄 선수가 생겼다 보니 함께 기용을 하는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교체로 활용하더라도 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는 펩 감독입니다. 아스널이 워낙 홈에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사카가 없는 지금 은하네리에 너무 많은 것을 바랄 수는 없을 것이며 양팀의 수비에서 차이는 당연 아스널을 높게 평가하다 보니 정배당이 나왔는데
아직 프리미어리그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복권 같은 존재가 마르무시라면 이번 경기는 저점에서 표를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로 접근합니다. 제13경기는 오사수나와 소시에다드의 만남입니다. 최근 리그 8경기 1승 6무 1패로 무승부 제조 공장인 오사수나입니다. 이번 경기도 홈에서 소시에다드라면 지지 않을 생각입니다. 최근 몇 년간 소시에다드에게 강한 모습을 리그에서 보여준 오사수나이기에 소시에다드 상대 연속 득점 중인 부디미르의 한 방이 오늘도 터져나오길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시에다드는 이번 리그를 대비했습니다. 유로파도 로테이션을 돌리고 승리를 거두었고 리그 연패 탈출에 대한 의지가 명확합니다. 이 경기는 어쩔 수 없이 무승부로 도전해봐야 하는 경기입니다. 오사수나가 최근 리그 8경기 6번의 무승부 행보만 보더라도 홈에서 승점 획득의 의지는 분명할 것이고 소시에다드 또한 이번 리그를 위해서 로테이션을 돌렸다고는 하지만 최근 오사수나에게 리그 3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부디미르가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2경기 연속 득점을 하면서 팀의 승점을 책임지고 있는데 리그 5경기 연속 무득점 중인 부디미르가 과연 또 뚫어낼 수 있을지는 의심해야 하고 냉정하게 오사수나가 소시에다드에게 리그 더블을 기록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믿기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패배는 피하려고 할 소시에다드는 다시 쿠보와 오야르자발 등 핵심 자원을 꺼낼 것이고 공격적이게 나올 것입니다. 물론 원정 10경기 단 7득점의 소시에다드인데다가 아무리 무승부는 2번뿐이었다지만 이번 경기는 정말로 0대0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무승부로 가져가게 됩니다. 제14경기는 베티스와 빌바오의 만남입니다. 베티스는 이번 경기 가장 경기 관전 포인트는 안토니의 데뷔가 될 것입니다. 베티스로 임대를 가게 된 안토니가 이스코와 얼마나 합을 잘 맞출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공격은 분명히 베티스도 날카롭습니다. 홈에서 이번 시즌 전 경기 득점을 하고 있는데 빌바오가 이 베티스의 홈 공세를 이겨낼 수 있냐를 따져야 합니다. 빌바오도 질 생각이 없습니다. 윌리엄스 형제와 그루제타가 있고 산셋도 부상해서 회복한 걸로 전해집니다. 공격 라인에서 워낙 측면 강점이 뚜렷한 빌바오이기에 리그 원정 6경기 무패의 기세는 이번 경기도 승점 획득을 노릴 것입니다. 마지막 경기까지 어려운 이번 승무패 8회차입니다. 우선 베티스는 이번 경기에 안토니의 데뷔를 노리게 되는 경기이고 이스코와 함께 공격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선발로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래도 베티스는 이번 시즌 홈에서 전 경기 득점을 올리면서 단 2패만을 기록하고 있고 빌바오도 원정 단 2패로 양팀의 균형이 정말 어떤 식으로 깨질지 예측 불허로 만듭니다. 그나마 빌바오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유로파 일정을 소화했다는 점과 로테이션이 아니었다는 것까지 불리함은 생기는데 베티스는 홈에서 최근 4경기 3무 1패로 승리가 없기도 하기에 더욱이 양팀의 경기는 가늠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공격에 있어서 윌리엄스 형제와 그루제타 그리고 부상 복귀를 하는 산세까지 너무 무시할 수 없는 저력의 빌바오이고 이번 경기는 승무가 아닌 무패로 접근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경기일 듯합니다. 이렇게 전 경기 프리뷰를 통해 잡은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상의 조합은 32,000원의 조합입니다. 만일 16,000원으로 줄이신다면 가장 먼저 뺄 수 있는 조합이 리버풀의 무승부 정도를 제거하며 패로 접근하는 것이 될 테고 나머지는 사실 충분히 보험에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선택지입니다. 이번 8회차는 정말 어렵습니다. 승부식 배팅 영상으로 따로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 2월 가능성까지 염두하시면서 과한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